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요게 다음 장 예. 확인을 제가 한번 해봤고요. 예,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역시 간절하게 전국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성남은 간절하게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조언을 구하고 있고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함께할 건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성남 아시안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새로운 성남을 토론하는 시간, 새로운 성남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고요. 어쨌든 혁신의 판을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겁니다. 도시기획 석학이신 이 플로리다 교수님, 유천 플로리다 교수께서 더 온전하고 공정한 도시화를 위한 새로운 틀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공감하고 이 새로운 틀과 전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에게 지역과 지역의 시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혹은 지역과 지역의 시민에게 도대체 기업, 기술, AI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질문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이제 혹시 오후에 그러니까 저녁 때 시간이 되시거나 내일 시간이 되시면 성남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큐브 미술관의 이번 지금 전시회의 주제가 성남의 얼굴입니다. 그 첫 번째 그 기획을 전시 기획을 보시면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당신은 어떤 곳에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이게 저희에게는 AI 디지털 시대가 던지는 디지털 시대를 관통하면서 저희 성남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든 그걸 AI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저희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틀과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이제 포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넘길까요? 예. 저희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틀과 전략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좀 흡사한 도시 혹은 흡사한 지식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라고 불려진다는 것, 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리콘밸리에 유사한 도시라고 불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카이스트서부터 시작해서 가천대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이걸 같이 해나가겠다. 심지어는 많은,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기업들을 제안을 하면서 지금 협약을 맺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공통점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성남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기존의 실리콘밸리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시도하고는 조금의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차별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하고 있다. 즉,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기업에게 지역과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충분히 일을 하고 있다.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이제? 역으로 지역이나 시민에게 도대체 우리 판교에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 여러 이 조직들이 있고 혹은 SK가 있고 삼성 R&D 센터가 있고 곧 휴렛패커드 코리아가 들어옵니다.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은 이런 AI의 메카 혹은 디지털 시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 혹은 대한민국 혹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불공정의 문제라든가 빛과 그림자 이런 것들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더 악화시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답이 있는 건 아니나 사람을 위한 디지털 시대로서 설계를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애초부터 공공이 아주 적절한 역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사실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기업들에게, 일부 기업에게 질문을 하면 자기네들은 주정부의 개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거꾸로 또 공공이 주도를 합니다. 저희 성남은 공공이 아주 적절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시민을 중심에 세우고 민간과 협력하는 제3의 길이라는 점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3의 길을 저희들이 4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하나가 사람, 보실 혁신, 문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럼 주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들어있습니다. 성남 전체가 판교뿐만 아니라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판교에 출퇴근하는 분들의 70~80%는 사실은 이 성남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유능한 인재들은 창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그런 주거권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노라 라든가, 혹은 저기 보면 이 혁신성장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예전에는 대기업, 재벌, 돈 있는 들이 지배적으로 이 생태계를 이루었다면 저희들은 창업,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생태계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노라, 이것을 위한 판을 공공이 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문화, 공공은 문화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폼을 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은 아트센터,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문화재단, 저희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에서 20%만 영화를 찍으면 독립영화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 성남에서 지원해서 성공한 독립영화 가장 유명한 게 최근 벌새. 그 다음에 그 전에 살아남은 아이도 저희들이 5천에서 7천만 원 초기 자금을 지원했고, 최근에 이제 지원한 게 니나 내 나이고요. 어제 그 시사회가 아트센터에서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혹은 아주 근처에 문화예술 거점들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IT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버스를 놓겠다. 실제 놓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지금 연간 내년에 버스에만 지원금이 약 5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반딧버스라고 해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40분 단위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100명만 타셨는데 요즘 한 버스당 400명이 타십니다. 엄청난 인기를, 이런 이동 혹은 트렌,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놓겠다. 사람혁신 문화 네트워크를 저희가 하겠다. 그러니 이런 플랫폼을 깔고 연결을 하고 사람을 세울 테니 여러분께서 들어와서 충분히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일을 해달라. 특히 기업 여러분들은 또 청년들도 그런 역할들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우선 이제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이 마지막에도 이 같은 지도가 나올 텐데요. 저희 계획 이런 건데, 성남 하이테크밸리라고 있습니다. 이거 1976년에 만들어진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1, 2, 3판교를 합친 것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근데 과거 산단이고요. 여기를 혁신하고, 그리고 여기서 쭉 연결을 해서 저희 분당 남부 그러니까 병원, 서울대병원, 차병원 등등이 있는 곳인데, 거기 중간에 주택 전시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통해서 하이테크밸리까지를 연결하는 바이오벨트를 구축할 생각. 우리 성남에 들어와 있는 바이오 기업들만 700개 가까이가 됩니다. 엄청나게 집중해요. 그다음
다음에 아시겠지만 1판교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1판교, 2판교, 3판교과는 미래 즉 업무부지에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문화공간을 지금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 한 1, 2월 정도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까지 연결하고 그 전체를 연결하는 중간에 백현 마이스단지 전시기획 대규모 그러니까 그게 게임이 될지 좀 더 봐야 되죠. 그런 전시기획 공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 성남 하이테크밸리 그 다음에 판교, 제일 판교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주택 전시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람, 혁신, 문화, 네트워크가 이 세 가지 곳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 성남 하이테크밸리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151만 제곱미터에 사업 지수가 4,600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종사자 수는 작습니다. 44,000. 이게 얼마나 규모가 다른 판교가 1판교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사업 지수가 1판교가 1,306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종사자 수가 7만이니까 여기가 훨씬 더 적은 수의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있는 데가 의료, 바이오 쪽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의료, 그 다음에 전기장비, 여기 식품이, 여기에 파리크라스랑 파리마켓도 여기 있습니다. 샤니가. 이런 데가 이렇게 몰려있는 곳이 하이테크밸리. 넘겨 다음. 그런데 이 하이테크밸리를 요 밑에를 보시면 하이테크밸리, 오두시, 분당벤처밸리, 판교밸리의 이동을 보시면 하이테크밸리 그렇게 규모가 큰 곳인데 이동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22,000 정도. 판교가 7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동이 적은 곳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보통 산업단지로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들 답을 하셨습니다. 임대료가 성남도 여기 원도심이라고 저희들이 원도심도 지금 집값이 2~3배가 올라버렸어요. 혹은 집이 너무 옛날 집이어서 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 주택임대료 집값 비싸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하이테크밸리가 좀 대중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게 이동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가 거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은 저녁 시간에 장사가 외져 있거든요. 하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설문조사를 해도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한 220억 정도를 기본을 투자하고 그 이상을 최소 200억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투자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요건 ICT 융합 활성화는 그냥 이렇게 대체를 하고요. 문화 콘텐츠, 그 다음 대중교통 아예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다음 걸 보시면 그래서 우선 저희 이 경쟁력 강화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문화적인 어떤 여기 메이커 스페이스도 없고 창업 공간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 일단 있는 땅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늘시멘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건데요. 여기에 플랫폼 상대원 645를 지금 건립을 이제 시작을 하겠노라고 2022년 10월에 건립할 예정이고요. 일종의 청년들, 창업자들을 위해 일종의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걸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하이테크밸리에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대로변이긴 한데 약간 주변부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연계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이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산단 내에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 관리공단 건물에 저희들이 지금 토공인 직접지구 인프라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 아예 시설을 그러니까 짓는 걸로 여기도 2020년 5월이면 짓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2020년 5월이면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나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일종의 이것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이게 하이테크밸리는 원래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그 다음 보여드리면 그 다음은 아까 교통입니다. 하이테크밸리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여기가 원도심이고요. 여기가 분당입니다. 하이테크밸리가 약간 외져 있어요. 이게 위치를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중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중심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분당이 없었기 때문에. 분당이 베드타운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선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강남에서 하이테크밸리까지를 직선으로 뚫는 광역버스를 넣을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버스는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위례 신사선 연장선을 여기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이것도 현재 시간은 걸리지만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밸리에 역을 하나 만들어낸 지하철역.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정자역서부터 판교까지 13.7km 구간의 판교 트램은 아마도 2023년에 착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만 통과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이게 만약 된다면 판교 트램이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판교에서부터 하이테크밸리까지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 계획이 원래 있습니다. 이게 판교 트램 13.7km면 여기 트램은 약 10km 정도가 되거든요. 요걸 이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려면 여기 도로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동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거기에 이제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주거라든가 아까 중요하게 문화, 메이커 스페이스 혹은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고 이동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는 판교 주로 이제 1판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판교와 3판교도 2판교도 곧 이제 완료가 될 거라고는 보여지는데요. 1판교는 약 50만이 좀 제곱미터가 넘고요. 1, 2, 3판교를 다 합치면 하이테크밸리보다는 좀 규모가 큽니다. 제 기억으로 167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판교만 사업체 수가 1,306개, 그 다음에 종사자 수가 7만 1,000. 그래서 하이테크밸리보다 약간 규모가 큰데 대신 지식산업의 비중이 약 거의 80-90%가 됩니다. 저기 보시면 주로 저런 지식산업과 관련해서가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IT/BT 시티가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기업만 56개가 들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임의 43%가 여기 게임 업체가 들어와 있고 바이오 기업이 700개 가까이가 집중돼 이 성남에서 판교 제일 판교에만 200-300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집적된 곳입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그 다음을 보시면 이게 이동 인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거주 인구가 95만이에요. 근데 1일 이동 인구가 25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교의 이동은 엄청납니다. 다만 이게 교통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나 주말에는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즉 이렇게 계속 거쳐서 이동하는 혹은 일자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어떤 무엇을 즐기거나 느끼거나 소통하거나 공감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타 업종 이게 그러니까 IT/BT 시티가 나와 있으면 이게 융합이 돼야
알고 바이오 쪽이 많은 걸로 알고 너무 멀다. 굉장히 키로수로는 가깝거든요. 근데 너무 멀다라는 느낌을 가지신다는 거고 또한 대중교통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뭐 비용이 비싸요. 음식값도 더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넘어설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요. 그래서 당연히 우선 이동하면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유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 사람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드립니다. 더 많은 소중함과 윤능함을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랑 가천대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문화공간 조성하는 걸 저희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판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교통 접근성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판교 트램하고 공유전기 자전거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요하게 사업하는 게 e스포츠 경기장 건립입니다. 2022년에 400석 규모로 그 게임 업체들이 쫙 모여있는 곳 정중앙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마침 이 공원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공원 부지를 이용해서 저게 이제 조감도인데 실내는 400석 규모입니다. 400석 규모의 그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 거고요. 여기 아프리카 TV도 같이 바로 그 아프리카 TV 앞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할 거고 2025년까지는 이 벽면을 그러니까 외부 벽면을 미디어 월로 해가지고 아예 실외에서 거리에서 1,500석 이상의 규모의 대규모 e스포츠나 페스티벌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버풀이 아니라 리오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라이브 워크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복합 공간을 만들면 이러한 이동을 하시면서 255만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시면서 여기서 잠시 머물러서 사실은 소통과 공감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IT, BT, CT 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혹은 게임 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공유하면서 혁신의 판을 키워낼 수 있을 거다. 그런 플랫폼 하나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청년들 특히 판교 쪽에는 청년들 20, 30대 이동이 굉장히 결집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 20, 30대를 위해서 판교역 지하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하라서 좀 아쉽긴 했지만 뭐 공기 정화나 이런 걸 다 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혁신 공간을 이렇게 약 15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 센터 2호점이에요. 원래 1호점은 지금 올해 열었습니다. 중원구 원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에 열었고요. 상가 지하도 열었고요. 이 청년 혁신 거점을 하나 작지만 2호점을 시작을 해볼 생각에 저희가 위례라든가 이런 데까지 계속 확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는 창업 카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창업 지원 센터하고 창업 전략 산업 지원 주택 이게 뭐냐면요. 성남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남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주택 공유 공간을 드리는 것과 그러한 성장에서 창업센터를 만드는 걸 결합시켜놓은 이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가장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A형, U형, B형, C형 해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주거와 그 다음에 창업을 결합시키는 공유 공간을 꽤 대규모로 하겠다. 이게 200호 이상을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제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이 판교에 ICT 융합 플래닛이라고 해가지고 약 11,000평 8층 규모입니다.
기공식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이제 제1판교는 좀 이렇게 여전히 허허벌판인데 여기서 다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유망 기업들이 성장을 하거나 혹은 오픈 스페이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겠다.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클라우드 라운지도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공식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판교 이동권입니다. 저희가 판교 트램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 13.7km 이렇게 그래서 1판교 그 다음에 이제 2, 3판교가 문제여서 우선은 저희들이 판교역에서 3판교까지가 약 2km. 그래서 올해 카카오하고 손을 잡고 공유 전기 자전거를 도입했습니다. 왜 그냥 공유 자전거가 아니라 공유 전기 자전거냐? 판교는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전거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하이테크밸리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경사가. 그래서 일반 자전거로는 그 하이테크밸리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 자전거를 생각을 했고 마침 법 개정도 있고 해가지고 공유 전기 자전거 600대를 뿌려봤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판교에 뿌렸어요 사실은. 공유 전기 자전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 전기 자전거 일반 따르릉하고 달라서 그냥 카드로 미리 결제를 하고 타고 내려서 그대로 두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역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찍혀요 앱에서. 그래서 내 집 앞에 있으면 타고 또 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들 활용을 하셔서 600대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이제 1000대로 확장을 했고요. 더 급속하게 확장을 못한 이유가 택시에서 굉장히 반대가 크셨어요. 반딧버스 들어오지, 누리버스 들어오지, 공유 전기 자전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해서 택시하고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이거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택시도 지원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택시하고 협약도 맺고 해서 이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버스, 그러니까 중고용자를 통해서 버스를 도입하고 공유 전기 자전거를 하고 트램을 하고 이제는 이것을 이제 연계를 하는 작업들이 여전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동권 개선에 대한 저희들 도전을 시작을 하고 있고 혹은 돈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 전시관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바이오밸리 혹은 바이오헬스 센터, 바이오헬스 허브인데요.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특정한 지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분당선을 거점으로 해서 쫙 들어가 계시고 거기 예를 들어 차병원, 서울대병원서부터 시작해 재생병원, 병원들도 있고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종사자 수가 약 엄청나게 많은 사업 취소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8,997개사 정도 종사자 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로 조론식으로 그러니까 요 길을 따라서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바이오 쪽이 강하더라.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여기 분당 나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쭉 이어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도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공동화 현상이 그래도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출퇴근 시간이 27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고 주간 유입 인구가 5.7만 명,